봉황의 날개짓을 연상하듯 들쑥날쑥 대나무 죽간을 이어붙인 독특한 모양의 생황. 제작 기술이 단절되었던 생황이 최근 500여 년 만에 다시 부활해 현재의 악기로 살아나고 있다. 생황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생황은 전통악기 중에서는 유일하게 화성악기다. 동시에 2개 이상의 화음을 연주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을 지니고 있는 악기입니다. 역사의 숱한 굴곡에도 궁중음악으로 선비들의 풍류음악으로 자리하며 현대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천년의 전통악기. 과연 생황은 어떤 악기일까? 지난 6월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는 힐링을 주제로 한 음악회가 열렸다. 이날 공연에는 다양한 연주자들에 의해 다양한 색깔의 크로스오버 연주들이 대거 선을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국내 최고의 생황 연주가로 알려진 김효영 씨가 등장해 주목을 끌었다. 생황과 서양의 현악기가 어우러진 이국적인 탱고 연주에 빠져드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국악 밴드인 타니모션의 연주 중에도 현대적으로 개량된 독특한 형태의 생황이 연주돼 눈길을 끌었다. 생황은요, 전통 악기 중에서 유일하게 화성을 낼 수 있는 관악기라고 분류가 되는 악기고요. 관악기만큼 호흡을 이제 불거나 마실 수 있는데요. 여기 대나무가 연결되어 있는 통을 통해서 시골을 통해서 숨을 불거나 마시고 하면 보이지 않는 떨판에 올라가는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 그래서 모습은 되게 옛날 신비로운 새였던 봉황을 닮았다고 하는 귀한 악기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맑고 투명한 음색이 특징인 생황. 생황은 취구를 통해 들숨과 날숨으로 연주하는 악기로 서로 길이가 다른 여러 개의 대나무관을 작고 둥근 통의 둘레에 꽂아 만든 악기다. 이름도 모양도 생소하지만 의외로 많은 연주가들에 의해 다양하게 연주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개량된 형태다. 그 옛날 생황은 어떤 악기였을까?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상원사.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종으로 알려진 국보 제36호의 범종이 자리하고 있다. 삼국을 통일하고 태평성대의 국군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제작된 이 범종에는 다양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는데 특별히 중요하게 비천상이 새겨진 종신 부분에는 구름 위에 무릎을 세우고 하늘을 나는 선인이 생황을 연주하는 모습이 조각돼 있다. 왜 생황일까? 생황을 보시면요, 생황을 이렇게 그 뒤에 죽간을 이용합니다. 죽간을 이용해서 이 죽간은 봉황의 날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는 입구는요, 봉황의 입을 뜻하죠. 그래서 봉황과 하늘의 천인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계하고 인간이 하나가 되는 화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라의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고자 생황을 조각했던 사람들. 예로부터 생황은 하늘과 인간을 잇는 신비의 악기였던 것이다.
생황의 역사는 오래됐다. 삼국유사에는 도루의 생황 소리와 노래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라고 기록돼 있어 이미 삼국시대부터 널리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생황은 고려시대에 본격적으로 궁중음악에 편성된다. 그 기록에 있는 악기는 이제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나 거기에서부터 이제 되는데, 통일신라 시대 때 오면은 삼현삼죽이 이제 어떤 하나의 체계로 정착이 되죠. 그러다가 고려시대에 오면은 중국 고악기가 우리나라에 이제 수용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또 체계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생황이 들어왔습니다. 조선에 들어서면서 생황은 궁중의 전통 악기로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된다. 조선 초 다양한 문물이 정비되면서 궁중음악이 발전하게 되고 제리악 같은 아악이 정비됐다. 조선에 아악이 들어온 것은 이미 고려시대에 들어왔던 아악을 이어서 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음악이 훨씬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악을 정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궁중음악은 대부분 음악과 무용, 노래가 함께하는 종합예술 형식이다. 제리악은 현재까지 연주되는 대표적인 궁중음악으로, 문묘 제리악은 공자와 육아의 선현들을 기리는 음악이다. 육아의 우주적 질서에 따라 제례에는 하늘과 땅, 양과 음을 상징하는 두 악대로 나뉜다. 이 중 등가는 높은 자리에 위치해 하늘과 양을 상징하는 악대로 주로 금과 슬 같은 현악기와 노래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또한 낮은 자리에 위치해 땅과 음을 상징하는 헌가는 주로 관악기와 타악기로 이루어짐에 따라 생황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속했다. 등가와 헌가가 어우러지는 제리악은 우주의 조화로운 향연으로 서양과는 다른 동양의 독특한 점이기도 하다. 서양 음악의 관현악에서 그 악기 배치 같은 것들은 요즘에는 음향을 중심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짙지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옛 궁중 의례에서 악기를 배치하는 것은 아마도 각 악기의 그 크기라든가 모양, 색깔 뭐 이런 면들도 고려되기는 했을 겁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이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사상적인 측면을 악기 편성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육아의 질서에 맞게 악기 편성이 고려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준에 맞게 소리의 높낮이를 정하는 율관도 정비되었다. 율관이라고 하면 일종의 도량형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그 길이나 또 부피나 무게 이런 것들을 잴 수 있는 척도가 있듯이 음악도 소리를 잴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하겠죠. 음률의 정확성을 위해 세종대 박연에 의해 3차례에 걸쳐 율관이 정비되었고, 황종에서 응종까지 12율관으로 제정됐다. 정비된 율관에 따라 생황도 악기 도감에서 제조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악학계에 보면은 3가지 형태의 생황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즉 대나무 관수에 따라 그 명칭이 달라진다. (13관의) 화생과 (17관의) 소생, 36관 혹은 낮은 음역대의 17관인 우생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17관의 생황이 자리를 잡았고 악기 또한 우리 기술로 제작되었다. 1423년, 1424년 이런 때에 악기가 필요해서 악기를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미 생황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확보됐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또 성종대로 올라가도 또 역시 성종대에도 황엽장이라고 하는 장인이 있었습니다. 황엽이라고 하면
생황의 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떨판, 일종의 혀인데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조선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그런데 다른 악기와 달리 생황에 있어 특이한 기록이 보인다. 즉 조선 후기에 이르러 생황 제작 기술이 단절된 것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전쟁을 겪고 나면 기술자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황은 악기 자체가 제작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악부는 다만 생 2부가 있었는데 원래 중국에서 온 것으로 하나는 썩고 깨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국가에서 2번이나 악기 도감을 설치하고 완전한 것을 본떠서 제조하였으나 불어도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도 소리가 나지 않는 생황. 제작이 쉽지 않은 악기였던 것이다. 악기를 제작하기가 쉽지 않고 악기를 연주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한 생황의 독특한 그 구조나 연주법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성이 쉽지 않고 단절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생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김용식 씨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생황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악기장이다. 생황 제작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전해지지 않아 김용식 씨는 중국과 일본의 수많은 생황을 직접 해체하고 조립하면서 제작 기술을 연구해 오고 있다. (30년) 넘게 다양한 악기를 제작하고 수리했던 그가 생황에 손을 댄 것은 2006년 국립국악원에서 악학 개범을 토대로 진행한 생황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부터다. 생황은 전통 악기 중에서도 금속성의 쇠판과 식물성의 대나무가 결합한 악기라는 점에서 특이한데, 생황의 가장 첫 번째 작업은 황엽, 즉 리드를 만드는 것이다. 리드는 소리를 내는 쇠의 떨림 부분으로 주로 꽹과리 쇠의 청동판을 재료로 한다. 제작 과정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이 리드를 만드는 것으로 적당한 크기로 자른 쇠를 불에 달궈 성질을 연하게 한 다음 아변기를 이용해 쇠를 일정한 두께로 만들게 된다. 롤을 통과한 쇠는 단단하게 압축되면서 무게는 가벼워진다. 리드는 각기 다른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다른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두께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아변기를 통해 진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얇은 크기로 만들게 된다. 쇠가 섬세한 악기의 재료로 사용되는 만큼 단단하면서도 부드럽고 균일감을 유지해주는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17관을 제작할 경우 그와 동일한 숫자의 리드가 필요하다. 실패할 때를 대비해 수십 개의 리드를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수일이 걸리기도 한다. 기본적인 공정이 끝나면 비로소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부터는 다양한 모양의 끌을 이용한 수작업이 시작된다. 손으로 직접 쇠를 갈아 리드의 중앙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내게 되는데, 이때 리드의 두께는 음역대별로 정해진 수치에 맞추게 된다. 리드의 핵심은 진동을 일으키는 중앙 부분이다. 디귿자 형태로 자르면 이 부분이 진동하여 소리를 내게 되는데, 이때 음의 높이를 결정하는 요소는 잘라진 부분의 길이와 넓이다.
조금만 깊게 파거나 조금만 얇게 파면 실패하기 일쑤여서 손의 감각을 익히는 데만 3년이 걸렸다는 김용식 씨. 제작 기술이 단절된 것도, 복원 과정에서 어려웠던 것도 이 음역에 따라 미세한 두께 차를 내는 리드 제작 기술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청동판을 이용해서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워낙 얇게 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실금처럼 이렇게 제작을 아주 섬세하게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데, 이 리드가 너무 얇고 또 섬세하다 보니까 생황을 사용하면서도 계속 사실은 수리가 필요합니다. 리드 제작이 끝나면 대나무를 이용해 관대를 제작하게 된다. 대나무 중에서도 마디마디의 길이가 일정하게 보기 좋아야 하고 내부의 지름도 일정해야 한다. 따라서 복원의 과정에서 국내산의 대나무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 다양한 종류의 대나무가 많이 나는 중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생황에 맞는 대나무를 찾는 것이 힘들었는데, 복원팀은 담양에서 나오는 오죽, 즉 줄기가 검은색인 대나무를 사용했다. 오죽은 그 재질이 단단하고 고급스러운 색을 띠어 여러 악기의 재료로 쓰이지만 흔하지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생황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재료를 수급하는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이제껏 수요가 없었던 내경이 한 1cm 정도 되는 오죽을 구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생황에서는 17개, 17관이라고 해서 17개의 대나무가 꽂혀져 있습니다. 이 1cm짜리의 오죽을 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생황을 제작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이 생황도, 국내산 생황이 많은 양의 그 악기가 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7개의 관대는 각각의 길이를 달리해 제작한다. 이후 관대와 리드를 결합하는 발을 끼워 넣고 리드를 붙일 수 있도록 발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낸다. 이제 리드를 접착하게 되는데, 밀랍을 전기 인두로 녹여 발에 바른 후 리드를 붙인다. 생황 제작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청석을 바르는 것으로 동판에 적당량의 물을 부어 돌을 갈아 섞는다. 청석이 어느 정도 점성을 가지게 되면 손가락을 이용해 리드에 바르는데, 이때 청석은 공기가 새어나오지 않게 틈을 메워 동시에 음색을 더욱 좋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한 점가량의 밀랍을 이용해 미세한 음고를 조정한다. 음이 높으면 밀랍을 붙이고 음이 낮으면 밀랍을 떼는 식이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미리 붙여놓은 테이프를 띄어가며 소리를 내면서 주파수에 따라 산구의 위치를 결정한다. 음정을 산출하는 방법은 사실적으로 산구라고 해서 그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의 위치에 따라서 음정이 변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음정을 헤르츠로 현재 그 아악의 음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산구의 위치를 계산식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관대에는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구멍인 3cm 정도의 산구를 뚫게 되는데 구멍의 위치는 각 관마다 다르며 이것이 음의 높낮이를 결정한다. 즉 공기가 들어오는 곳에서 나가는 곳까지의 거리가 소리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것으로 각 관대의 길이는 미관상의 문제일 뿐 음의 높낮이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관대 제작이 끝나면 관대를 꽂을 포를 만들어야 한다. 포는 원래 박으로 만들었다. 전통 아악의 팔음 중에 포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팔음 중에서 포부라고 해서 박으로 만드는 악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몸체를 박통으로 만드는 그런 악기이기 때문에 이제 포부에 해당시키고 있는데 전통 아악에서는 금속, 사주, 포토, 형보 이렇게 8가지의 재료로 만든 악기에서 나는 음을 팔음이라고 했다. 즉 쇠와 돌, 나무, 실, 가죽, 바가지 등 특징적인 부분의 재료에 따른 8종의 악기를 고루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는 세상의 이치를 8개의 부호로 압축한 주역의 8개와 관련된 것으로 만물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았다. 팔음은 단순히 악기를 제작하는 재료일 뿐만 아니라 고대 동양인들이 생각했던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이를테면은 요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요즘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원소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아마도 고대 사람들이 이해했던 그 우주 삼라만상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라고 할까, 이런 원소를 아마 팔음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죽으로는 북이나 장구를 만들고 명주실로는 가야금과 검은고 등을 만들었다. 악기의 재료 하나에도 의미를 두었던 것인데 생황은 바가지인 포부에 해당한 악기지만 습기에 약하고 잘 깨지는 성질이 있어 일찍이 금속이나 나무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계를 이용해 포의 내부를 깎아낸다. 박으로 만드는 것이 어려워 오동나무를 일정한 치수로 제작해 표면에 오칠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 관대와 포를 연결할 때는 연결 부위에 바람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생황의 발과 포의 구멍 사이에 최대한 공간이 없도록 해야 하고 포 내부에 있는 생황 발이 벽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대는 정해진 음역에 따라 꽂게 되는데 과거 악학계범에 따르면 황에서 청남역까지 리드가 없이 비어있는 15관을 제외하고 16개의 음으로 배치했었다.
그러나 2006년 생황을 복원하면서는 낮은 음에서 높은 음까지 현대 연주자들에게 맞도록 음을 재배열하여 제작하였다. 한 개를 제작하는데 길게는 6개월이 걸린다는 생황. 더욱 완벽한 소리를 위해 복원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만드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좀 작업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저도. 생황이 잘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악기 자체를 보기가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악기를 일단 많이 빨리 만들 수 있고 좀 이렇게 많이 복원이 된다면 이제 누구나 생황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만큼 연주할 수 있는 사람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악기 자체가 좀 발전도 되고 우리 음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쥐구로 들숨과 날숨을 쉬고 손으로 죽관에 구멍을 막으면 리드의 쇠청이 떨리면서 여러 개의 죽관을 공명시켜 소리를 낸다. 전통악기 중에서도 생황은 흔히 단소와 함께 어우러지는 생소 병주의 형태로 연주되는 경우가 많다. 제작 기술이 단절되고 주로 궁중악기로 사용되던 생황이 언제부터 민간으로 전파되게 된 것일까? 조선 전기 고려 시대 이때는 궁중 음악 관련 기록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로 오면 이 경제적 이제 토대가 많이 무너졌다가 다시 정조대에 오면은 이제 다시 부흥하는데 이때 그 사신들이나 중국에 가서 생황을 구입을 해오죠. 임난 이후에도 생황을 제작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영조실록에는 악공 황세대가 북경에 들어가 생황을 배워왔으니 이번 사행에도 배우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기록돼 있고 정조 때에도 임금이 생애 제도를 우려하며 판중추 서영웅으로 하여금 연경에서 생황을 배워오도록 한 기록이 등장한다. 제작 기술이 정착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주로 궁중에서 연주되던 생황은 조선 후기에 색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궁중에서는 이미 이제 그 어떤 조선 전기의 틀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생황을 다시 넣어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고 오히려 민간에서는 어떤 지적 호기심, 호사 이런 어떤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실학이라는 새로운 사조가 대두됨으로 인해서 국립국악원 박물관의 선비음악실에는 조선 후기 유행했던 양금이나 칠연금과 같은 악기가 전시돼 있다. 그중에는 생황과 함께 생황악보인 유해지가 자리해 과거 민간에서 어떤 곡을 어떻게 연주했는지 알려주고 있다. 계면 대엽이라는 것은 가곡의 한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악보에 보시는 대로 숫자가 한자로 2, 4, 2 이렇게 써 있어서 그 생황의 음의 높이라든지 그리고 검은 점 아니면 흰 점을 찍어서 음의 길이를 표기해 두어서 후대 사람들이 생황을 연주하는데 어렵지 않게 기보된 악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학자이자 국악에도 조예가 깊었던 서유구의 유해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생황악보다. 그런데 악보뿐만이 아니다. 김홍도의 그림인 선인 송화 취생도에는
생황을 부는 선인의 모습이 선명하다. 그림을 보면은 소나무 밑에 어떤 선인이 생황을 들고 연주하는 모습을 아주 상세히 묘사를 했는데요. 특히 이 김홍도는 이 그림에 화제를 적어서 설명을 해둡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들쑥날쑥 대나무간 봉황 날개를 펼친 듯하네 라는 표현으로 생황을 아주 멋있게 묘사하면서 그리고 생황의 구조를 봉황의 날개에 비교하면서 정확한 표현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홍도는 물론이고 신윤복의 풍속화에도 생황은 빠질 수 없다. 그림은 기생들의 행락 문화의 하나로 생황이 널리 연주됐음을 보여준다. 비단 선비라든지 중인층이 아니더라도 뭐 답교놀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윤복이 그린 연당의 여인 같은 그림에서는 기생이 생황을 부르고 있어서 이 생황이 민간의 다양한 계층에서 연주됐던 악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 중에서도 생황을 즐겼던 대표적인 부류는 당시 선비들이었다. 경치 좋은 심산유곡에 배를 띄우고 시를 읊고 악기를 연주했던 선비들의 풍류문화. 그 속에는 어김없이 생황이 등장했다. 시소화와 음악을 즐기던 선비들을 중심으로 풍류음악이라는 한 장르를 형성하게 되는데, 당시는 조선의 문화 르네상스 시대로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 시기였다. 새로운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수준 높은 문화 취향을 드러내는데 대표적인 그룹이 연암 박지원을 중심으로 홍대용이나 이덕무가 활동한 북학파였다. 중국을 다녀오며 과학기기와 음악에 죄가 깊었던 이들은 다양한 악기를 수용하고 직접 연주하기를 즐겼는데,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새로운 악기가 양금을 비롯한 실연금과 생황 등이었다. 양금은 18세기 처음 소개된 악기로 네모난 오동나무 통 위에 철사를 걸어 연주하는 금속 현악기다. 민간에서는 다소 거리가 멀었던 생황과 같은 악기들이 다시금 유행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조선 후기 민간에서 사용되게 되었는가라는 배경을 살펴봤을 때 그 당시에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서화품이라든지 골동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라든지 경제적인 것들이 이제 완만했던 사람들이 이 생황이라는 악기를 향유하기를 바랬고 어떤 부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악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황은 가야금과 같은 다른 전통 악기처럼 일반 대중 속으로 깊숙이 정착하지 못하고 오늘날 생소한 악기가 되었다. 19세기 이후 판소리라는 음악이, 그다음에 산조, 신화이라는 음악적 장르가 되게 활성화가 됩니다. 민간에서는요. 근데 그 음악에는 음을 가지고 끌어올리고 끌어내리고 음을 되게 많이 요동치고 그런 걸 농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음악 쪽으로 장르가 바뀌어서 악기들이 그런 쪽으로, 그래서 합주 음악에서 악기들이 합주로 다 같이 화음을 맞춰서 합주했던 악기들이 이제 독주곡이 활성화가 되면서 음악 악기 연주자들이 이제 독주곡만 연주를 하는데, 생황은 우리가 국악에서 흔히 듣는 음을 떨고 꺾고 흔드는 농음 연주와는 거리가 멀다. 같은 곡을 피리 대신 생황으로 연주하면 그 차이는 더욱 확연해진다. 이는 화성음을 내는 생황의 악기 구조에서 비롯된다.
생황은 그 소리에 있어 어떤 특징을 갖는 것일까? 제작진은 전문가와 함께 생황의 소리를 분석하고 그 음색의 특징을 살펴봤다. 연주를 할 때 바람을 불어넣으면 그것이 여러 개의 이제 관을 통해 가지고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연주하는 이런 한 5,000Hz 이하의 소리만 변화가 돼 가지고 음정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어느 정도 바람이 유입이 돼 가지고 기본 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톤이 모든 연주에서 초지일관 나오는 특성이 있어요. 농음에 적합했던 피리는 음의 높낮이가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곡선을 나타냈고, 생황은 음의 높낮이가 구분되면서 소리의 파형이 직선 또는 계단형을 나타냈다. 이는 피리가 한 관에서 여러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음이 변화되는 구간이 생기는 것이고, 생황은 각 관이 한 가지 소리만 내어 서로 소리가 다른 두 관 사이에 중간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생황의 특징은 같은 리드 악기인 하모니카에서도 볼 수 있다. 생황의 연주 형태 자체가 두 개의 음을 동시에 내는 연주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 하나에서 소리가 나고 또 다른 관 하나에서 소리가 나서 두 개의 음이 같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도록 연주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생황만 연주 형태를, 그렇게 두 음을 동시에 내는 연주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생황을 우리나라 유일한 화성악기라고 일컫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에 한 가지 음을 표현하는 단선율은 국악뿐 아니라 음악의 멜로디를 표현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여기에 다른 음을 추가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음을 연주하는 것을 화음이라고 부른다. 생황은 이렇게 단선율의 다른 전통악기와는 달리 여러 개의 관을 울려 두 개 이상의 음을 연주하는 화음악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악기들은 5,000Hz에서 11,000Hz까지 이렇게 넓은 음폭의 배음을 갖지는 못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배음이 아주 초지일관 얻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쾌활하고 맑은 소리가 들리면서 동시에 아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봄 기운을 느낀다든가 뭔가 활동적인 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생황은 그 특성상 독주보다는 합주로 많이 쓰이며 그 명맥을 이어왔다. 다른 악기와 어우러지는 음색으로 인해 변화 발전의 가능성이 더욱 큰 전통악기다. 다른 악기들이 단음만 주로 낼 수 있다라면 생황은 단음과 화성을 적절히 섞어서 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음악을 더 풍부하게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한 악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생황을 전통음악뿐만 아니라 그 작곡자들이 새로이 작곡한 음악을 많이 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인사동 거리. 흥겨운 가락의 국악 공연이 펼쳐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끄는 이들은 젊은 여성들로만 이뤄진 6인조의 퓨전 국악단 미지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를 돌며 다양한 국악기를 널리 알리고 있는 이들 신세대에게 생황은 어떤 매력의 악기일까? 생황 같은 경우는 서양 악기 같기도 하고 아코디언 소리 같기도 하고 반도네온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이국적인 매력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련된 연주와 함께 귀에 친숙한 서양의 곡들 또한 빠지지 않는데, 아쟁을 비롯해 가야금과 생황이 어우러진 연주가 발랄하면서도 생기 가득하다.
연주하는 모습도 굉장히 아름답고 특히 우리가 풍속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성이 그 악기를 들고 연주하는 모습은 굉장히 좀 환상에 가까울 정도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합주는 물론이고 독주로도 현대적인 대중음악과 곧잘 어울리는 생황. 관람객들의 반응은 어떨까? 우리 전통악기의 소리가 좀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현대적인 그런 서양의 악기의 소리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리가 신기했고 독특해서 되게 듣기 좋았던 것 같아요. 한때 생황은 선율의 기교를 쫓아 음악을 감상하던 우리네 전통음악과는 다소 거리가 있던 생소한 악기였다. 그러나 최근 젊은 연주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작곡과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이며 생생한 봄의 소리로 살아나 보다 친숙한 전통 악기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와서 다시 생황이라는 옛 악기를 복원하고 또 앞으로 만들어질 우리 창작 국악곡에서 활발하게 활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그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우리 전통 음악이 음향적으로 보다 좀 풍부하고 화음까지도 연주할 수 있다면은 우리 전통 음악이 미래에는 좀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애호하게 되면 그것이 사랑받는 악기로 당연히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저는 생황이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황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의 악기라고 바라보고 싶습니다. 생황은 유일한 화성음의 과학적인 구조를 지닌 악기였지만 시대에 포용될 수 없었고 그 제작 기술 또한 단절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그 끈을 놓지 않으며 끊임없이 우리의 악기로 흡수되고 변주되고 있는 생황. 기술의 복원과 함께 화려한 봉황의 날개짓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이 아닐까.